인권 생명 존중. 저자 원산대사 오도석.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존재, 그 사람의 자유와 의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명과 자유가 경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질서 속에서 생명 존중이 지켜져야 함이 요구된다. 주변 상황 여러 곳에서 생명 존중은커녕 생명이 너무나도 경시되고 있다. 생명 존중, 인권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의식이 있고 형상이 있는 모든 대상은 생명이 있다. 만약 부분이라도 의식인 생명이 전혀 없다면 그 어떤 형상도 해체가 된다. 그렇게 의식이 있고 형상이 있는 모든 대상은 만물에 나타난 큰 자아, 또 다른 나이다. 그 모든 대상에게 연민을 느끼고 친구로 생각하고 사랑한다.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그 생명,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엄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 존중, 생명 존중 사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유엔을 통해 세계 인권 선언으로 발표되었다. 온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 선언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사상의 반영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에 따라 국가란 국민을 뜻하며 국민 한 사람은 주권적 나라이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과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이며 국민이 곧 국가이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즉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어떤 국가도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야 한다. 그 어느 생명도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 생명은 동등하고 평등하다. 헌법 제19조.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는 헌법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경시, 무시할 수 없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나 존엄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화와 현실은 생명의 존엄, 인권의 존중이 무엇인지 모른다. 생명을 너무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을 적어본다. 때로는 나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와 법의 토대가 중심의 사상을 잃어버린 것 같다. 더 높은 질서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정신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인데 법이 오히려 생명을 해친다. 이러한 법은 악법이다.
이 땅의 법이 제정되기 전에 양심의 법이 있다. 양심의 자유로 행함이 요구된다. 법은 경계라는 뜻이다.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이처럼 경계를 두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 법의 정신인 생명 보호와 생명의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법의 집행만이 있다. 미국에는 여러 민족이 어울리어 공동체를 이룬 까닭에 질서를 위하여 법이 엄하다. 특히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느 날 건널목에 청신호가 켜져 있었다. 그날따라 차량이 없었다. 건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리는 것이었다. 이 차량의 주인은 고발되고 법정에 서게 된다. 적신호를 그냥 지나치면 미국에서는 차량이 무기가 되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된다. 판사가 엄하게 질문하였다. 당신은 미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적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는가? 차량 운전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존경하는 판사님. 그날 저녁 식사 도중에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나의 아들이 25센트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입으로 삼켜 동전이 목에 걸려서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적신호임에도 차가 없고 건널목에 사람이 없어서 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난 판사는 그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무죄 이유를 설명하였다. 미국의 헌법은 지금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법의 정신을 살린 명판결이다. 전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였다. 어떤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신호등을 어겼으니 살인 미수입니다. 이런 판사는 법의 정신을 모르는 자이다. 모두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무죄를 선고받은 그 아버지가 앞으로 적신호 앞에서 그냥 지나쳐서 가겠는가? 우리 모두 법이 더 높은 질서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 법이지 법의 규정을 잣대로 처벌하기 위함이 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문화와 토양이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온 풍습들이 양심의 자유가 아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부분이 곳곳에 있다. 이러한 문화와 토양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다 보면 악의가 아니어도 법의 망에 걸리고 그 굴레에 묶일 수 있다. 이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사람의 생명이 그 존재 자체로만 존엄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므로 법이 그 중심의 정신인 사람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기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은 국가이며 나라이다. 동시에 국민은 자유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근래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들킨 죄라고 한다. 지금의 헌법과 재판이 국민의 가슴 높이와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 한 집안도 사회도 국가도 그 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알려면 그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생명과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이 나라의 구석구석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깊은 곳에서도 인권 존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우더른들을 공경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며 자유와 평화, 행복을 추구하는 고유의 정서와 정체성이 있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정서와 문화 정체성이 크게 두 가지 일로 무너졌다. 일본의 36년의 피압박 정책은 민족의 정기를 끊고 기와 기운이 흐르는 곳에 쇠말뚝을 박고 끊임없이 이 민족의 정신에 저주의 굴레를 씌웠다. 그리고 6.25의 참국 속에 눈앞에서 형제들의 피 흘림이 충격과 아픔이 되어 이 민족의 정체성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등 수많은 아픔 속에 일어난 충격과 기운들이 고스란히 후손들 가슴 속에 무의식이 되고 내면으로 잠재되어 집단적 무의식이 되었다. 이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정신의 충격이 후손들을 거쳐 지금 현재의 나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 민족의 정체성은 이러한 아픔의 역사 가운데 크게 훼손되고 무너졌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고 이기려고 하고 상대를 고통을 주고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조상들로부터 후손들까지 지금 현재의 나의 내면까지 깊이 뿌리박은 집단적 무의식을 이제 국가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심리치료와 힐링이 있어야만 우리 민족 내면 깊이 뿌리박고 자리잡은 충격과 아픔의 집단적 무의식, 큰 애고가 사라진다. 이러한 정체성 회복과 함께 이제 이 민족의 높은 영성과 지혜로 주변 강대국과 나란히 걷고 리드하여야 한다.